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빅텐트 대항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이낙연까지 포함된 이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적합도와 양자 대결 지표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맞서기 위한 진짜 카드 과연 누구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펜앤드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공동으로 발표한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5일까지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조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재명에 맞설 보수와 중도의 빅텐트 후보로서 누가 가장 적합한가? 그리고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빅텐트 후보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4.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7%로 오차 범위 내 2위, 개혁신당 이준석 10.3%, 이낙연 후보는 5.3%에 그쳤고 무응답층과 없음 응답이 무려 34.8%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적합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합형 리더로서의 이미지와 대중적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제주에서 36.4%, 대구 경북에서 30.3% 등 지역 기반에서도 확고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전대행은 아시다시피 행정 경험, 경제 전문가 이미지, 국정 안정감 등을 바탕으로 중도층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적합도는 호감도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투표 동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자,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명확한 이념 정책성과 함께 정치 경륜과 김문수 특유의 투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1.6%, 경기 인천에서 19%,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20.8%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TK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20.2%를 기록했다는 점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서의 기대치에 비춰보면 좀 저조한 수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기록한 30.3%보다 적은 수치인데요.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전통적 보수 텃밭에서조차 확고한 결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일종의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선거 전략과 보수층 결집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도 역시 시사합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인물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적합도 조사에서 10.3%를 기록한 이 수치는 다른 여론조사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중 확장성이나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며 실질적 대선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에서의 어떤 깜짝 지지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가 실현되면 이재명과의 팽팽한 구도 속에서 이준석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사표 심리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허상에 가깝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누가 더 유리하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대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섰습니다. 김문수 대 이재명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43.4%, 이재명 51.1%, 반면 한덕수 대 이재명은 한덕수 42.8%, 이재명 51.7%였습니다. 각각 7.7%포인트와 8.9%포인트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보다 1.2% 더 근소하게 좁혔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한데요. 이 수치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이미지나 적합도를 넘어 실제 투표에서
누가 더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실질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대선 전략의 핵심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감도도 신선함도 아닐 것입니다. 어느 후보가 지지층의 결집을 견고하게 이끌어내고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즉 이길 수 있는 실질적 후보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세부 데이터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 49.4%로 이재명 후보 42.1%를 앞섰고, 강원 제주에서는 무려 66.5% 대 31.2%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51%, 70대 이상에서 64.2% 지지율을 얻어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이 확인이 됩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강원 제주에서만 68.9%로 이재명을 압도했을 뿐 수도권과 40대 50대에서의 지지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당층, 즉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들의 흐름인데요. 한덕수 후보는 이들 중에 29.8%의 지지를 받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34%로 더 높았습니다. 자,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와는 좀 좀 결이 다른데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김문수는 확장성이 없고 한덕수는 확장성이 많다, 높다라는 어떤 통설이 자리 잡힌 상황에서 이번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 후보가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지지 정당별로 보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 89.1%의 지지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94%를 확보했습니다. 양 진영 모두 자당 지지층 결집은 확인됐지만 결국 승부는 무당층,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장성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이준석, 이낙연 후보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30%대 지지율에 머물렀고, 적합도 조사에서도 10% 혹은 그 이하 수준, 이른바 빅텐트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는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이준석은 개혁신당 지지층 내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전체 대중적 지지도나 이재명과의 격차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의미 있는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무당층과 중도 확장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섰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통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중도와 무당층에서조차 김문수 후보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며 확장성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해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 방식을 두고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보수 진영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정한 단일화 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정통성과 단결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되든 분열된 상태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룰과 절차이며, 이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되어야지만 진정한 빅텐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부 분열과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는 지금 보수 진영은 더 이상 실험적 선택이나 비정치인 마케팅에 기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대중적 확장성과 투표 동원력이 입증된 후보, 이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